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캐나다 최신 소식과 관련된 흥미로운 영어 동사 두 가지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표현들을 알면 뭐랄까 세상을 보는 눈도 좀 넓어지고 단어의 여러분 영어 실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락아웃 그리고 디플로이 이 두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락아웃부터 살펴볼까요? 이게 최근 캐나다 뉴스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주로 쓰는 말인가요? 네. 락아웃은 보통 이제 노사 갈등 상황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노사 갈등이요? 네. 그 고용주가, 그러니까 회사 측이 노동쟁이 중에 직원들이 일터로 못 들어오게 말 그대로 문을 걸어 잠그는 거. 이걸 이제 직장 폐쇄라고 하는데요. 그걸 의미합니다. 아, 직장 폐쇄. 그럼 직원들이 하는 파업, 스트라이크, 이거랑은 반대 개념이겠네요. 네, 정확히 반대죠. 파업은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거고 락아웃은 고용주가 하는 조치니까요. 최근에 캐나다 DHL 익스프레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아하, 단어만 봐도 밖으로 아웃, 잠가버린다, 락 이런 느낌인데 이게 딱 고용주가 하는 행동이다 이거군요. 흥미롭네요. 맞습니다. 이게 또 재밌는 게 원래는 14세기부터 그냥 단순히 출입을 막다. 이런 일반적인 의미로 쓰였대요. 오, 원래는요? 네.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그 산업화 시대 있잖아요. 그때 고용주들이 노동운동에 대응하는 어떤 수단, 전략으로 이걸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현재의 직장 폐쇄라는 좀 특정적인 의미를 갖게 된 거죠.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 미국 광산 노동자들 투쟁 때 고용주들의 이 방식을 꽤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단어 하나에도 그런 사례적 맥락이 담겨 있는 거죠. 와, 이런 배경을 아니까 단어가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회사가 새 계약 조건에 동의 안 하면 직장 폐쇄할 거야. 이렇게 위협하는 상황. 영어로 하면 The company threatened to lock out employees.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쓰이는 거죠. 노사 관련 뉴스 볼 때 이 단어 뜻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겠어요. 자, 그럼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까요? 디플로이인데요. 네, 디플로이. 이 단어도 최근 캐나다 뉴스, 특히 그 북부 온타리오 산불 관련 소식에서 본 것 같아요. 뭔가 좀 군사적인 느낌이 들던데 맞나요? 네, 맞아요. 정확히 보셨네요. 디플로이는 원래 그 뿌리가 군사 용어에 있어요. 군대나 무기, 장비 같은 것들을 어떤 작전 수행을 위해서 배치하다, 전개하다 이런 의미가 핵심이죠. 아, 배치하고 전개한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Canadian Armed Forces aircraft and personnel have been deployed 이런 문장 보셨을 수 있어요. 캐나다 국군 항공기랑 인력이 긴급 공수작전을 위해 배치되었다. 이런 식으로요. 어원을 보니까 프랑스어 디플로이에 이게 펼치다라는 뜻이고 라틴어로는 접힌 것을 펼치다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군대가 이렇게 쫙 대형을 펼치는 모습이 딱 연상되네요. 네, 맞아요.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근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단어가 군사적인 맥락을 넘어서 훨씬 더 넓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아, 군대 말고도요? 네, 자원이라든지 인력, 기술, 심지어는 아이디어나 지식까지도요.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이걸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이런 의미로 확정된 거죠.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활용한다. 네, 여기서 중요한 뉘앙스가 그냥 아무렇게나 놓아두는 게 아니라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활용한다. 그런 좀 전략적인 느낌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냥 노트 하나 설치하다랑은 확실히 다르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회사다 다음 달에 전 세계 지점에 새 소프트웨어를 배치할 계획이다. 이걸 영어로 The company plans to deploy new software. 이렇게 말하면 그냥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전사적인 계획하에 착착 진행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훨씬 전략적인 느낌을 주죠. 또 토론 중에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역사 지식을 능숙하게 활용했다. 이것도 she skillfully deployed her knowledge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지식 같은 추상적인 것도요. 맞습니다. 그렇게도 쓸 수 있어요. 지식이나 기술을 아주 효과적으로 딱 사용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도 쓸 수 있죠. 정말 유용한 단어예요.
와, 진짜 쓰임새가 넓네요. 오늘 이렇게 lockout과 deploy라는 두 동사를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 단어들의 단순한 뜻만이 아니라 그 배경이랑 숨은 의미까지 이해하는 게 시사적인 내용을 따라가고 또 영어 표현력을 넓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도 좀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네, 맞아요. 단어가 어떻게 생겨났고 또 어떻게 의미가 변해왔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면 그 안에 담긴 어떤 사회적인 맥락이나 전력 같은 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단순히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훨씬 오래 기억에 남고 또 더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식 여정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 중에서 핵심 문장 2개를 영어로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 테니 여러분도 소리내서 따라해보세요. DHL Express locks out workers across Canada, adding to parcel sector turmoil. DHL Express locks out workers across Canada, adding to parcel sector turmoil. Canadian Armed Forces aircraft and personnel have been deployed for emergency airlift operations. Canadian Armed Forces aircraft and personnel have been deployed for emergency airlift operations.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점은요. 오늘 살펴본 디플로이처럼 원래는 어떤 전략이나 좀 갈등 상황에서 나온 단어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단어들이 점점 더 일상적인 비즈니스나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경향이 있죠. 이런 언어 사용의 변화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혹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걸 한 번쯤 고민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